네, 그래도 국내 증시 잘 버티고 있는데요. 오늘 좀 더 하락 출발이 예상되지 않나 염려되시는 날이죠. 자, 왜냐하면 오늘 코로나 EWI가 지금 대체로 좀 하락폭이 크고요. 야간 선물도 많이 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뿐 아니라 오늘 기술주 중심의 하락, 러셀까지도 약세인 가운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나정원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정은 좀 중간중간 보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10월부터 시작된 코스피의 그 강세장을요. 정책 주도의 랠리 반짝 랠리냐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강세장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11월에 코스피 예상 밴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선 예상 밴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한 3,000 후반대, 3,800 정도에서 4,000 초반, 4,3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연한 그런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장은 아닐 거지만, 중간중간에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 이제 11월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구조적 상승하는 흐름이 맞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 우선 글로벌 유동성 자체는 상당히 풍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글로벌리 AI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AI 사이클의 수혜를 보는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있어요. 산업 자체가 AI를 적용시킬 수 있는 AI 관련된 그런 부품이라든지 인프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는데 다행히도 한국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기기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 에너지 관련된 그런 업종들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AI 이 산업 발전에 이게 수혜를 보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AI 이런 업종에 대한 이런 논란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AI 사이클 자체가 저희는 단기적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좀 구조적인 상승이 좀 더 예상이 된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저희는 올해 주도 업종, 특히 AI 관련되어서 많이 올랐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업종 자체도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볼 게 내년이다 정도로 생각해서 저희는 계속 이런 AI 관련주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800포인트에서 4,300포인트 NH투자증권에서 11월 밴드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큰 폭의 상승이라기보다 반도체, 원전, 전력기기 그 주도 중심으로의 상승 그리고 이들 업종은 내년 초반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하셨네요.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좀 나흘째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도? 예, 아마 또 환율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율 부담이 조금 있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1,400 지금 40원, 50원 요때를 약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남은 기간 동안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무역 수지 자체는 상당히 흑자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수출 자체도 굉장히 조금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원화가 좀 이제 강세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인들의 그런 미국 자산 매입,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러 수요가 좀 있고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원화가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이 더 안 빠지고 위로만 또 튀는 거 아닌가. 특히 달러 지수가 최근에 100포인트를 좀 도달을 하면서 이런 우려가 좀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12월 달 FOMC에서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하는 기조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좀 보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조금 원달러 환율 자체도 좀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시네요. 네. 어제 국내 증시를 보면요. 은행주와 지주사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조금 다소 좀 침체된 가운데 이들 업종의 그런 반짝 반등을 어떻게 보시나 궁금한데요. 3차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분리, 과세 등 지주사 금융 다시 볼 때인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일단
그 AI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10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 위주로 많이 실적 전망치 자체도 많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반도체 위주로 주가 자체는 10월 한 달에만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반면에 한국의 주가를 결국에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켜서 꾹 올린 그런 업종이 반도체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올해 4월부터 끌어올렸던 모멘텀 중 하나가 이제 상법 개정안 요 모멘텀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관심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10월 자체는 국정감사 때문에 사실 그 의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논의가 되게 힘들었고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요 모멘텀이 조금 더 될 수가 있다. 13일부터는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인데 특히 여기서 이제 기대되고 있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최고 세율 자체를 35%로 해야 된다라는 쪽과 25%까지 낮춰서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날리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는 한국의 주식시장 자체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의원들이 최고세율을 너무 이게 부자감세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35%를 유지해야 된다로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30% 이하대에서 좀 뭔가 타결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반도체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와중에 이런 정책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지주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증권 업종까지 이렇게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배당주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찬바람이 불면 이제 은행 지주사 그렇지 않아도 정통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더 구조적인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면에서 NH투자증권에서 아주 좋은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2025년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개정 모멘텀으로 금융 지주 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분명히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최선호주로는 반도체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거품론은 하루 걸러 한 번씩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을 주신 대로 하루 걸러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최근에 좀 급격하게 악화됐던 이유들은 주요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대형 IB의 CEO들이 좀 하락에 대한 우려하는 발언을 좀 쏟아냈고 저희가 다 아는 그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아시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뭐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쇼패팅을 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AI에 대한 논란 자체가 조금 더 부각되면서 공포 심리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AI 논란 자체는 사실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과거 90년대를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인터넷 산업 성장 시대를 그때 당시에도 봤을 때도 상당히 이런 논란은 계속이 됐습니다.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 95년도에 그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에 만드는 그런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그 94년도에도 적자였고 95년도에 계속 적자였는데 상장하자마자 적자인 기업의 주가가 거의 뭐 더블 넘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버블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가 자체는 95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계속 조정을 거치면서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S&P 500 지수도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가기 전까지 이런 수차례 정말 많은 그런 10% 5에서 10%는 뭐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조정을 거쳤는데 결국에는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런 버블 AI 버블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거고 이런 조정에 대한 조정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계속 하락할 거냐 아니면 이런 버블을 거치면서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냐 하면 저희는 좀 후자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AI 사이클 지속에 따른 여기에서 이제 주도주에서 먼저 뛰어내리면 안 된다라고 저희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강세장에서의 논란 잡음일 뿐 여기 주도주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반도체 주도 업종은 뭐 여전히 굳건한 것 같고요. 조방원 그리고 금융지주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좀 전략 면에서요? 맞습니다. 네, 좀 전략 좀 세워주시죠. 조방원, 그러니까 올해 이런 주도주를 살펴보자면은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반도체, 증권 이렇게 5가지로 크게 이렇게 꼭 압축을. 봐야 되는군요, 그 부분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게 상승 흐름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상승 흐름장에서는 결국에는 주도주에서 이렇게 비중을 계속 높게 가져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저희는 이렇게 상승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로서는 저희가 이익 전망치,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 자체가 내년도에 지금 컨센서스로는 거의 290조 원대까지 많이 상향이 됐어요. 올해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 208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0% 이상 증액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게 반도체랑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내전에 좋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조정됐을 때 좀 주가 하락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반발 심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하락폭 자체는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를 잘 기회로 삼아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는 게 저희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방원, 그리고 금융지주까지 이런 중심 잡는 주도 업종 가지고 가시면 흔들림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전략 면에서 꼭 주도 업종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멘탈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정환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세 속에 국내 증시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이 추후에 개장 방송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